맥시멀들은 블랙 아라크니아를 통해 소멸에서 벗어나고, 옵티머스는 스파크의 영향으로 옵티멀 옵티머스가 되면서 치토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비스트 워즈도 이제 종착지에 닿았네요. 다가오는 최후의 결정과 함께 맥시멀과 프레데콘 앞으로 어떤 갈등이 오면서 이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자, 그럼 비스트 워즈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맥스마이즈! 주변을 수색하는 치토. 그런 그를 덮친 것은 바로 차크와 우나였죠. 그리고 그들 앞에 온 레트랩. 치토는 그런 두 꼬마를 위해 지뢰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한편 산꼭대기 동굴에서 프레데콘들은 분쇄광선을 만들고 있었지만 케이블 연결에 충격파로 어려움을 겪자 인간과 같은 유기체를 데려와 대신 연결시키기로 합니다. 치토는 다음 강의로 돌과 나무를 이용해 도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뒤에서 프레데콘들이 나타나고 우나를 데려갑니다. 데스차지도 오면서 치토는 부상을 당하고 옵티머스는 두 명을 통해 우나를 구해올 것을 명령합니다. 우나는 치토가 알려준 방법대로 와스피네이터를 공격합니다. 동굴로 돌아온 와스피네이터는 메가트론은 광선포를 발사하고 그 결과 데스차지가 피해를 받고 프레데콘들도 과부하의 충격을 받습니다. 레트랩은 우선 데스차지를 대신해 혼자 갑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충격이 들어온 메가트론은 우나를 통해 장비를 만들게 하고 안정화 크리스탈의 설치도 명령합니다. 그때 레트랩이 오지만 프레데콘들에게 포위당합니다. 타란툴라스는 우나를 노리지만 우나는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 타란툴라스를 깔아뭉개고 레트랩이 그녀를 구해내면서 탈출합니다. 데스차지가 있는 곳에 온 레트랩. 우나는 다시 한번 지뢰의 원리를 통해 데스차지를 강물로 보내기로 하고 프레데콘들이 공격할 때 강물에 들어온 데스차지는 변신합니다. 노를 저으면서 공격하는 레트랩. 폭포에 빠져 가까스로 나오면서 우나는 진흙을 통해 두 프레데콘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다이노봇도 같이 당합니다. 메가트론은 분쇄광선을 작동하는데 작동에 문제가 생기고 우나가 안정화 크리스탈을 갖고 있는 결과 무기는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맥시멀과 우나는 무사히 돌아갑니다. 자신만의 비밀 동굴에서 트랜스메탈 드라이버를 통해 힘을 얻으려는 블랙 아라크니아. 주변을 수색하는 15볼트는 빛을 보고 들어가 실험하는 그녀를 봅니다. 그리고 결과는 실패합니다. 블랙 아라크니아는 트랜스메탈화를 하려 한 것을 말하면서 심한 부상도 당합니다. 라이녹스의 분석 결과 아라크니아의 내부 프로그램의 불완전으로 맥시멀 회로에도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하고 그녀는 트랜스메탈의 힘을 원한 것을 고백합니다. 라이녹스는 프레데콘의 프로그램이 코어를 건들지 못하도록 힘겨운 프로그래밍을 해보기로 하지만 그건 희박한 싸움과도 같았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에 고민하는 블랙 아라크니아. 15볼트는 그런 그녀를 위로해주고 아라크니아는 자신의 악한 성격은 변하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 블랙 아라크니아는 옵티머스에게 아크의 접속 코드를 전송해주고 프로그래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그래밍. 하지만 그걸 감지해 알아챈 타란툴라스는 메가트론에게 보고하고 메가트론은 다른 명령을 내리기로 합니다. 한편 타란툴라스의 방해 해킹이 일어나면서 프레데콘들이 기지를 공격하고 맥시멀들의 상황은 바빠져만 갑니다. 타란툴라스는 기지를 공격해 프로그래밍을 방해하고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블랙 아라크니아의 프로그래밍은 실패합니다. 그녀의 죽음에 슬퍼하며 분노하는 15볼트. Tarantulas. 작전이 성공하면서 프레데콘들은 돌아가고
라이녹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실버부터 법자 찾으러 가는 맥시멀들. 실버부트는 혼자 타란툴라스와 싸우러 갑니다. 그때 트랜스메탈 드라이버가 작동하면서 그녀의 앞에 오고 실버부트는 타란툴라스를 쓰러뜨리지만 램페이지가 뒤를 공격합니다. 램페이지가 그를 없애려 할 때 트랜스메탈 2와 함께 맥시멀로 돌아온 블랙 아라크니아가 오면서 민첩한 공격으로 램페이지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맥시멀의 팀원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기지를 지키는 맥시멀들. 뒤에서 프레데콘들은 무언가를 만들고 계획하고 있었죠. 메가트론은 와스피네이터를 먼저 보내기로 합니다. 옵티머스는 손으로 짓눌러버리고 타란툴라스는 뒤를 노려 그의 몸에 해킹 조종기를 심어놓습니다. 조종기는 스파크에도 영향을 줬고 옵티머스는 모든 맥시멀들을 집합시키려 하고 우선 치토를 기절시킵니다. 기지에 온 블랙 아라크니아. 아라크니아의 앞에 온 옵티머스는 그녀를 잡고 아라크니아는 프레데콘들과 조종하는 퀵, 붙잡힌 맥시멀들을 봅니다. 메가트론은 그녀를 처형시키기로 하고 다이노봇에게는 뎁스 차지를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블랙 아라크니아는 도망치려 하지만 램페이지에게 잡힙니다. 아크를 손에 넣은 메가트론은 옵티머스를 조정하는 퀵 스트라이크를 통해 아크의 문을 엽니다. 램페이지에게 당하는 블랙 아라크니아는 염력을 통해 그를 날려버리고 아크에 들어온 메가트론은 쓰러진 초대 메가트론 앞으로 가고 그의 스파크를 자신의 몸에 넣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타란툴라스는 퀵에게 그를 잡으라 합니다. 탈출 성공한 블랙 아라크니아는 시선을 끌기로 하고 퀵은 메가트론을 배신하면서 그를 용암에 떨굽니다. 그렇게 아크를 손에 넣은 타란툴라스는 아크를 폭파시키기로 합니다. 자폭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나온 타란툴라스 앞에 용암에서 거대한 용이 나타나고 그 용은 바로 메가트론이었죠. 구해내려는 그녀 앞에 온 퀵과 옵티머스. 조종기를 파괴하면서 옵티머스는 정신을 차리고 긴급한 상황을 알리면서 메가트론과 타란툴라스는 그렇게 갈라집니다. 아크의 자폭을 막으려 할 때 메가트론이 오고 옵티머스가 처리하기로 하고 아라크니아는 자폭을 해제하기로 합니다. 메가트론이 처리하려 할 때 맥시멀들이 오고 그는 다음 싸움을 기약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머나먼 우주 은하. 그곳에서는 버크라는 외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시간 흐름의 문제와 함께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그들은 에어레이즈와 타이거트론을 융합해 물체를 만들어내고 그의 몸에 들어가 지구로 향합니다. 잠깐! 유적지와 오벨리스크를 만들면서 지구에 에너존을 설치한 외계 존재가 바로 버크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프레데콘들은 배신자인 퀵 스트라이크를 심판에 처형시키기로 합니다. 다가오는 무언가에 특급 경보를 감지하고 처형을 중지한 프레데콘들. 타란툴라스도 그걸 알아냅니다. 기지는 긴급 상황에 들어가고 배신자인 퀵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라이너스는 긴급 모전을 보내고 프레데콘 기지는 방어 모드로 들어가지만 소용없었고 방어막도 해제되자 결국 프레데콘들은 기지를 버리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계의 물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메가트론 앞에 나타난 물체는 바로 호크의 대리인인 타이거 호크였죠. 타이거 호크는 메가트론에게 항복의 기회를 주지만 그는 거절하고 타이거 호크는 모든 부하들을 날려버립니다. 네트랩은 기뻐하지만 옵티머스는 앞으로의 상황을 걱정해 치토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메가트론은 초대 메가트론의 스파크를 갖고 있었고 외계인이 메가트론을 없애면 시간이 붕괴되어 사이버트론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죠. 타이거 호크가 주는 마지막 기회를 무시하고 싸우는 메가트론. 현장용 치토는 타란투라스의 그물에 걸립니다. 메가트론을 쓰러뜨린 타이거 호크에게 간 옵티머스. 옵티머스는 그를 파괴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저지하지만 타이거 호크는 옵티머스를 지하로 떨궈버립니다. 그래서 타란투라스가 나타나 타이거 호크를 잡아갑니다. 두 개의 스파크가 치토의 꿈속에 들어오고 치토는 꿈속에서 타이거트론과 에어레이저가 합쳐진 스파크를 보고 일어나 빛을 따라 가기로 합니다. 호크들은 타란툴라스도 알고 있었고 타란툴라스는 타이거 호크를 자신의 부하로 만들기로 합니다. 스파크를 따라 타란툴라스의 기지에서 모든 얘기를 들은 치토. 그리고 그는 장치를 작동합니다. 그러자 호크들이 나오고 장치의 문제로 돌아본 타란툴라스는 어깨에 총을 발사하는데 장치의 충격파로 인한 과부하로 호크들과 함께 폭파합니다. 치토는 타이거 호크를 구해 나오고 옵티머스를 통해 정신 차릴 때 융합된 스파크가 타이거 호크의 안에 들어오면서 그는 기억을 되찾고 맥시멀의 멤버로 들어옵니다. 전쟁은 그렇게 끝에 다가가고 있었죠. 프레데콘들은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었고 메가트론은 새 부하들에게 털을 찾으라 명령하면서 죽은 타란투라스가 남긴 비밀 통로도 찾아냅니다. 데스차지는 프레데콘들이 있는 것을 보고하고 옵티머스의 명을 무시하고 갑니다. 메가트론은 지하에서 타란투라스가 숨긴 엄청난 병기를 발견하고 다이노봇과 함께 잠수정에 타고 램페이지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데스차지는 통로를 발견하지만 그 안에는 폭탄이 있었죠. 15볼트는 피해를 받고 맥시멀들은 지역을 탐색하기로 합니다. 한편 다른 새 프레데콘들은 원주민들을 없애고 새로운 기지를 만들기로 하지만 항상 힘든 일과 함께 당하기만 하는 와스피네이터는 프레데콘을 관둡니다. 원주민들이 당하고만 있을까요? 지하에 들어온 맥시멀들. 옵티머스는 메가트론이 네메시스 함선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얘기들은 데스차지는 바다에 들어가 저지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메가트론은 디셉티콘의 함선인 네메시스 앞에 옵니다. 옵티머스는 긴급 지원 무전을 보내고 타이거 호크에게 네메시스에 대해 알려줍니다. 네메시스 함선은 아크와의 싸움으로 추락해 지구로 떨어졌고 그걸 먼저 발견한 것이 바로 타란툴라스였죠. 네메시스로 향하는 램페이지. 그리고 메가트론은 함선을 작동하기로 합니다. 현장에 온 데스차지의 뒤로 램페이지가 옵니다. 한편 다이노봇이 발진을 준비하고 있을 때 데스차지가 X의 가슴에 에너전을 꽂자 바닷속의 폭발과 함께 데스차지가 희생됩니다. 그리고 파괴된 줄 안 네메시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에서 나온 네메시스가 지상을 파괴하기 시작하자 옵티머스는 긴급무전을 보냅니다. 두 멤버는 네메시스의 강력한 힘에 무너집니다. 파괴된 램페이지에 스파크를 갖고 완전해진 것에 의심하는 다이노봇. 타이거호크는 자신이 나서서 막아내기로 하고 옵티머스를 기지로 보냅니다. 맥시멀들은 서둘러 아크를 작동시킬 준비를 합니다. 홀로 네메시스와 싸우는 타이거호크. 하지만 막강한 화력에 무너져 버립니다. 소멸되었다는 무전을 들은 옵티머스는 크게 분노합니다. 한편 상황을 정리 중인 인페르노와 퀵 스트라이크. 조금씩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다이노봇. 다이노봇은 발포하려는 메가트론을 저지하려다 사과하고 네메시스의 공격으로 인페르노와 퀵 스트라이크는 그렇게 당해버립니다. 아크의 발진을 준비하는 맥시멀들. 그때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네메시스는 끌어당기는 광선을 쏩니다. 옵티머스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네메시스에 점입합니다. 그렇게 네메시스 안에서 벌어진 리더 간의 싸움. 아크를 다시 한번 작동하지만 실패하고 맥시멀들은 좌절합니다. 메가트론의 비겁한 승리에 걱정하는 다이노봇은 광선을 멈추고 아크에 비상탈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맥시멀들은 정보를 받고 비상함선을 작동하기로 합니다. 다이노봇은 아크를 없애라는 메가트론의 명령을 거부하고 비상함선이 메가트론을 향해 옵니다. 다이노봇은 옵티머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네메시스는 그렇게 파괴됩니다. 사이버트론으로 돌아가는 맥시멀들은 그동안 싸운 동료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로 합니다. 메가트론은 와스피네이터는 원주민들의 족장이 되면서 비스트워즈는 그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머 비스트워즈의 모든 스토리 정리가 끝났습니다. 원시시대 지구로 추락하면서 동물을 변형해 싸우는 맥시멀들과 공룡과 곤충으로 변해 싸우는 프레데콘들. 저는 개인적으로 올지널 형태로 싸우는 시즌1이 좀 더 재밌었습니다. 그렇다고 2, 3가 별로였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 말아주세요. 파워레인저 다음으로 올리고 싶었던 이번 시리즈도 이렇게 끝나게 되었네요. 그동안 트랜스포머 비스트워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부족한 정보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디오는 제때제때 갖다 주시고요. 다음에 올릴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만. 먼 우주 그곳에 펼쳐진 대평야 우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나선다. 생명의 그런 에너존을 지키기 위해 사악한 약수 군단과 맞서 싸우는 정의의 군단 맥시멀.